네, 안녕하세요. 우리 KF21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예, 몇 달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깜빡 놓친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 대중 무기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KF21을 엄청나게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깜빡 놓쳤었는데,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줄줄이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보통은 그런 걸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외국 평론가들의 말을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이건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워낙에 존경하는 사람이라,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하는 GCAP 프로그램,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지금 고비에 이르러 있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 시원찮아요. 예, 시원치 않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뭐 다행인데, 근데 뭐 결국에 가서는 한 2040년경에는 그쪽에서 만들어낸 물건과 우리 KF21이 아마 쫑이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 이런 거를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모가 가장 많이 표절하는 미국 무기평론 유튜버입니다. 사실 표절 많이 해요. 이 사람 아이디어 고스란히 따다가 이 사람 잘 안 밝히고 백모인 것처럼 막 얘기해요. 예, 감사합니다. 알렉스 홀딩스 아저씨. 샌드박스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뻥이 없는 신속 정확한 뉴스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루고 나면 음으로 양으로 뭐 이 사람을 직접 인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 무기 다른 유튜버들이 쭉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영어권에서. 그래도 이제 피터 슈츠 같은 사람은 피터 수츠, 이걸 수츠라고 읽더라고요. 루마니아계라 그러더라고요. 피터 수츠 같은 사람은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알렉스 홀링스 이제 스텔스 전익기 B-21의 여러 가지 특징 그걸 이제 밝히는 것도 제가 많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린 적 있죠. MQ9이 스텔스는 스텔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적 레이더파를 파장을 파악해서 적 레이더파에 말하자면 이건 제 짐작입니다. 산에는 고를 보내고 고래는 산을 보내면은 그거를 중화시키는 파장을 보내면 적 레이더파는 MQ9 이 큰 이 날개 긴 놈이 보이질 않고 그냥 허공으로 감지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파 레이더파 블랙홀 스텔스죠. 블랙홀 스텔스가 지금 미 해병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FA-18 슈퍼호넷에서 SM-6 공대공 미사일을 갖고 올라가서 이거를 이제 그 SM-6 지대공 방공 미사일을 갖고 올라가서 이걸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한다. 아주 친절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정확합니다. 이 사람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빨리 이걸 보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NGAD가 급브레이크가 걸려있다. 근데 저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소한 유튜버 중에선 가장 빠릅니다. 예, 극초음속 항공 엔진의 벽을 돌파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GE가 개발한 건데 그 터보팬으로 가다가 램젯으로 옮겨지고 또 스크램젯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엔진의 그 내부 그 동작 구조가 3번 바뀌는 그런 엔진을 만드는데 그 비슷한 엔진들은 많아요. TBCC라고. 그러니까 터보 베이스드 컴바인드 사이클 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GE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그 후기 연소기 쪽에다가 터보팬의 후기 연소기 쪽에 저걸 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회전 폭발 엔진 RDE를. 그래서 이렇게 그 작동 모드가 다른 엔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터보팬은 보통은 마하 2 정도까지 뭐 좀 제대로 작동하고 그 다음부터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램젯은 마하 3, 4를 좋아하고 3 이하로 떨어지면 3 이하로 내려가면 또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또 스크램젯은 마하 5 이상을 좋아하는데 마하 5 이하로 가면은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드가 세 개가 바뀌는 엔진, 한 엔진이 그걸 모드를 바꿔가면서 작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모드가 바뀌는 그 관절, 그 변화되는 부분이 이게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답을 GE가 이제 그걸 회전 폭발 엔진을 결합시켜 가지고 벽을 뚫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GE 쪽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고 그걸 곧바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그걸 마치 제가 다 발견한 것처럼 또 표절해서 얼른 전해드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요즘에 와서 국내 유튜버 중에 일부분이 뭐 미국이 극초음속 전투기 엔진 개발했다는데 이게 전투기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이 굉장히 길어요. 크고.
전투기 엔진으로는 못 쓰고요. 이 샌드박스 요걸 충분히 좀 은밀하셨다면 국내 그런 유튜버들도 그런 좀 엉터리 같은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제 댓글에 다루셨다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 여기 가서 보세요 하고 다 링크 걸어드렸었는데, 제가 댓글에 대댓글로 이건 전투기 엔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정찰기 쪽에서 먼저 사용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마하 5 이상 속도를 내고 날아가 버리니까 격추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잘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KF-21에 대해서 저는 놓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해외 평론가들이 웬만큼 KF-21 칭찬하는 거 잘 안 전합니다. 뭐 다른 분들이 다 잘 전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전할 때는 저번에 이제 메타 디펜스 걸 전했듯이 이 방법론이 로퍼 박사의 로퍼 독트린, 그러니까 디지털 연속 변주 진화 방식이다. 이게 KF-21이 세계에서 그걸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여서 이게 겁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메타 디펜스에서 나와서 그건 제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샌드박스 이 알렉스 홀링스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KF-21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평론을 걸었더라고요. 한 5개월 전에. 그걸 요번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또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를 잘 안 보거든요. 여기가 좀 약간 좀 깊이가 없는 편이라. 근데 여기에 실었더라고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사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KF-21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5세대 전투기 설계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4세대 플랫폼처럼 외부 무장을 하고 있는 독특한 전투기다. 그것이 이제 이 기사의 알렉스 홀링스의 극찬의 어떤 핵심인데요. 짧게 제가 아주 짧게 그 기사의 핵심만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KF-21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설계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4세대 플랫폼처럼 외부 무장을 하고 있는 독특한 전투기이다. 보라매는 외부 무장이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다. 그러나 적 지대공 방공망의 레이더는 KF-21을 탐지 추적하는 데 있어 상당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Some degree of delayed detection. F-21을 생산한 록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라매는 F-22와 비슷한 디자인이다. 한국의 원래 목표는 FA-18 슈퍼 호넷이나 유로파이터 수준의 피탐성을 가진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RCS 값이 0.1 내지 1제곱미터급으로서 러시아의 Su-57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외부에 미사일 혹은 폭탄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KF-21이 내부 무장창을 가지는 순간 피탐성은 엄청 낮아지고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KF-21은 또한 첨단 항공전자 장비들로 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타겟팅 장비 EOT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IRST는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고, 즉 비능동 방식으로 적 전투기가 발생시키는 열 흔적을 감지, 추적, 조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사실 굉장히 극찬해요. 이 사람 이 정도로 극찬 안 하거든요. 리얼 게임 체인저 이런 그 표현들 잘 안 쓰고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굉장히 극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바로 이제 그 피터 수츠가 또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그건 한 열흘 전쯤에 이제 실은 거예요. 뭐냐면 KF-21이 F-22 싸구려 열화판이냐? 아닌데? 라팔 유로파이터보다 훨씬 뛰어난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사청이 주문하자 불과 2주 만에 양산을 시작했다. KF-21이 F-22의 싸구려 열화판이라고? 아니다. F-3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라팔과 유로파이터보다 저 피탐성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에 제가 이제 번역은 안 했지만 여기서 보면 low cost substitute of F-35, 그러니까 F-35의 저가형 대체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몰라도 F-35도 이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기반이 높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3, 4천 대 깔릴 겁니다. 미국이 한 2천 대 가까이 쓰니까 F-35A만, BC는 빼고, BC는 전혀 다른 기차라고 치부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름만 F-35지 그 패밀리지
특히 B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00대는 충분히 가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 경우에 이게 이제 그 기반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F-35 아주 좋은 비행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군의 전략이 뭐냐면 그게 뭐 F-35만 가지고 공군을 꾸밀 수 없으니까 전투기를 꾸밀 수 없으니까 F-35 그다음에 곧바로 뒤에 따라가는 그 기체들 그래서 F-35를 바로 보완해주는 그리고 F-16은 확실히 대체하고 F-15도 부분적으로 F-15EX 기능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공군은. 그래서 이걸 꼭 대체라고는 말을 못해요. 대체인 점도 있고 보완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을 보고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비식비식 웃음도 나오고 또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저는 일본에 대해서 뭐 일본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열도 침몰 그럼 좀 걱정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침몰할 때 쓰나미 생겨가지고 한국은 물바다 될 텐데 그러면 한국서 몇백만 죽는데 침몰하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옆집이 잘 살고 옆집이 튼튼해야 같이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본 망해라 뭐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단지 저보고 일본 가서 살래 그러면 안 살아요. 제가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세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공산권 뭐 이상한 데 다 빼고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수능주의적 질서 규율이 너무 잡혀 있는 사회라 저같이 천방지축인 사람은 잘 숨을 못 쉬죠. 예. 그건 그거고 그건 제 입맛이고 지금 이제 상태는 미국이 초고급 기체를 중단했죠. 공군의 NGAD, 해군의 FAXX 또 영국도 일본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GCAP가 이게 어떤 사양이야 돼. 그래가지고 백지로 돌려놓고 지금 그 전략 방위 검토 Strategic Defense Review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까지. 그때까지는 아무 결정 안 하겠다요. 그러니까 사실은 GCAP가 어떤 물건이어야 돼. 그러니까 GCAP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GCAP가 어떤 물건이어야 돼. 이거에 급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NGAD 자체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NGAD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추진해온 것처럼 값비싼 고급 기종으로 그렇게 초고급 기종이 아니야. 라고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NGAD든 GCAP든 근데 그 내용은 바뀔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세뇌 탈출 3268구탄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3287, 8탄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이 와중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엊그저께 일본의 그 NHK 방송을 보다 보니까 영어 방송입니다. 영어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초대형 초고급 기체를 고집하고 있구나. 뭐 이런 앞뒤 꼭 막힌 사람들이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냐면 이게 초연결 네트워크다. 어차피. 우주에서부터 물속까지 다 연결돼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짜였다. 그러니까 내가 폭장량이 부족하면 내가 폭장량을 충분히 갖춘 기체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무기를 뱃속에 넣고 있는 싸구려 드론을 끌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초고급 초고가의 기체가 아니고 이 네트워크 속에서 분산돼 가지고 융합돼서 통합되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기체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미국이.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KF-11이 그러한 철학에 아주 적합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걸 알고서 그렇게 간 건지
뭐 뒷걸음치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KF-11이 그렇게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저의 그런 생각을 일깨워준 건 프랑스의 권위 있는 군사 잡지인 메타 디펜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NHK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담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얘들은 아직도 뭐 그 하늘의 야마토 전함을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무지막지한 전함을 만들었죠. 야마토 전함. 그 세계 최대의 함포. 지금도 아마 그 함포가 세계 최대일 겁니다. 함포 싣고 출항했는데 출항하자마자 바로 침몰당해 버렸죠. 두동강 나가지고 바닷속에 깔아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품이 크고 화려하고 강력하다라는 게 힘을 못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고방식이 지금 필이 그렇게 꼽혀있나 얘들이? 왜 지금도 그러지? 더 황당한 건 GCAP를 시작할 때 그 작년쯤 되죠? 미국이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고. 그러니까 분산형으로 초연결 네트워크로. 그러면서도 일부러 GCAP를 또 선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2번 놀란 거예요. 아직도 그런 초고급 그런 그 초고가 초고급 기종을 가야 된다고 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거는 초고급 초고가 기종 간다고 결정했을 때 이미 미국은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결정했네. 오늘 그거를 제가 이제 증거 삼아서 NHK 방송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약간 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이게 발을 뺀다 그러면 일본도 이제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We didn't hear the ministers make any major announcements. So w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Japan got out of it? I think it's assurance. This is a huge project. Tokyo wanted to hear its two partners say they are still on board, especially after the big political shift in London. There have been reports the new Labour Party administration could drastically change the plan. So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be relieved that the UK says it will stay the course. The three countries also confirmed they will get the headquarters for the project up and running by the end of this year. It will be located in the UK with the Japanese in the top post.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은 하고 있는데 바로 엊그저께거든요. 영국, 일본,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모여가지고 계속 갑니다. 국방장관은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전에 영국 국방장관은 그 회의 가기 전에 그 3국 국방장관에서 무슨 얘기 나오더라도 뭐 믿지 마세요. 결국은 내년에 나오는 그 전략 방위 검토 그 문서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는 결정할 거고요. 그 문서 꾸미는 분들한테 상국 국방장관에서 나오는 얘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말해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상국 국방장관회의를 들어갔다고요. 영국 국방장관은. 그런데 봐라 국방장관회의에서 간다 그랬잖냐. 그래서 간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 안심을 하고 올해 말까지 뭐 런던에 사무실 열고 거기 대빵은 일본이 먹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좀 딴 나라에서 살고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일본이 이런 풍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내막이 행간에 잠깐 비춰져요. 이거죠. 아니 지금 이런 정도 수십조 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데에 자존심을 찾더라고. 문재인이면 몰라도 누가 뭐 KF-21은 국격이 달린 거고 우리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욕 바가지로 먹을 건데 야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이 북한 막아주냐? 자존심이 중국 막아주냐? 북한 맞고 중국 맞는데 제일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당장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잖아. 좀 다르더라고. 내가 참 그러니까 좀 안 듣기도 하고 좀 특이하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It is curious that Tokyo is not working with its ally, the U.S., on the project. Why is that the case?
Japan initially sought joint development with the US, but there were some challenges both at home and abroad. There's a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around developing fighter jets. They have not always cooperated well. On the military front, the US, of course, has the world's best technology and experience. So it would be a valuable partner. But the Japanese government sources say Tokyo and the business community wanted to ensure Japan had a big role in developing the jets. It was a matter of, as they put it, national pride. 그러니까 내셔널 프라이드, 국가 자존심의 문제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거기는 일본은 이제 방위성의 직업 군인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실제로는 군부는 거의 힘 못 쓰고 정치인하고 관료들이 기업이랑 짜서 짬짬이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듣다 보면 그 그림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 그러니 되는 일이 있겠나 이게. 우리는 군과 국방부, ADD 뭐 이런 그 군 관련 브레인들이 그것도 이제 층층이 다 탑은 탑끼리 중간은 중간끼리 전부 뭐 위관급 때부터 한미연합사에서 같이 그 경험을 아주 깊게 하잖아요.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일본에 주일미군 많은데요. 주일미군과 일본 자유대 간의 교류가 한국처럼 끈끈하지 않아요. 일본은 어떤 구조냐면 일단 합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 사령부가 일본 내에 인터페이스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주일 미 해군이 일본 저기 뭐 해상 자위대랑 인터페이스하니 아닙니다. 해상 자위대는 그 막료 무슨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해군 본부랑 인터페이스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미 해군이랑 인터페이스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교류가 의외로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감하는 데에 온도 차이가 있죠. 일본 그 군부 조직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마도 생각컨대 짓눌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관료들하고 기업에. 그러니까 뭐 보이스를 많이 못 발휘한다고. 우리는 군대에서부터 소요제기가 나와가지고 쭉 풀리잖아요. 얘들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 만약에 군인이 나와서 이거 개발합니다. 이건 국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하면 야, 너 똥별이냐? 야, 뭐 나라나 잘 지켜. 네가 왜 국가 자존심 걱정이야?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얘들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도쿄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군부는 빠져야 되고 정계와 관계 그다음에 기업 여기서 그렇게 국가 자존심이라는 깃발 걸어놓고서 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우리랑 진짜 다르구나. 얘들은 좀 다르게 움직이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왜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 견제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래 너희 그렇게 헤매라. 그래 참 잘 헤매고 있다. 박수다. 뭐 그런데 저는 좀 반반이에요, 사실은. 예, 저거 보고 뭐 친일파라고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여기 이제 짧은 건데 여기도 이제 그 속내가 드러나요.